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체 박동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북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되는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대면 교육과 실시간 중계를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교육의 진행 순서는 유공자 표창, 북구청장님 인사 말씀, 역량 강화 1강, 2강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이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참여자분들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면 참여자분들은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북구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로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문인 북구청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유공자께서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환님, 각병호님, 김세롬님, 김흥남님, 이영님, 황영복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강주한. 귀하는 평소 남다른 사명감으로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에 헌신하여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에 앞장서 오신 공이 크시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9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소나무 데이케어 센터 곽병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하늘요양원 김세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사랑 재가복지센터 김흥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 효령 노인복지타운 이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종합재가복지센터 황연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들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기치로 북구를 대한민국의 으뜸 자치구로 견인하고 계시는 문인 북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오늘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교육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성심성의껏 행사 준비를 해주신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윤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하신 영광스러운 수상을 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분들
또 시설 종사자분들께서 사회 활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참아주시고 잘 이렇게 생활해 주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백신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추석 연휴 이전에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 70%에 근접하고 있고, 이번 주에 60%를 돌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0시에 59.9%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60%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 1차 접종률이 과반을 넘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하고 남구가 한 달 빨리 진행이 됐고, 나머지 3개구가 한 달 뒤에 됐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인 차이가 납니다만은, 또 우리는 북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서 협조하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을 포함한 또 각급 병원의 의료 간호직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설 종사자분들의 역량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직무 스트레스도 잠시 해소하시고 정보 교류와 소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구도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교육, 문화, 복지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실버 잡 사업단을 통해서 맞춤형 노인 일자리 57개 사업단 6,014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노인복지 요구와 수혜 증가에 대비하는 통합케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월 7일 오늘은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이렇게 해놓은 내용을 제가 오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신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고, 또 근무 시간도 줄이고 앞으로 어쨌든 그 취약계층들이 더 이렇게 포용적 복지를 더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국비 예산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또 이제 시나 구청에서 조금 더 우리 종사자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더 들어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5개 구청이 똑같은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광산구청에서 5개 구청장들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들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5개 구청에 이렇게 그 종사자분들에 대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시와 같이 협의해가면서 구청 단위에서도 대책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속 대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양강화 교육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강화 1강은 살맛나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란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를 맡으신 국제평생학습연합회 조정문 대표님은 전국적으로 기업체, 관공서, 대학교 등 4천여 회 초청 강연과 KBS, MBC, SBS 등 30여 회 방송 출연 등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조직 활성화, 소통, 리더십, 비전, 변화와 혁신에 맞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동기부여 강연으로 유명하신 강사님입니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멀리 있었으니까 살짝 내려도 될까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스마트폰. 네, 꺼내서요. 제가 원래 제가 집이 북구 영봉동이고요. 저는 전라남도 하순군청에 근무하다가 모가지 잘려가지고요.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강사로 와 있는데요. 원래 제가 청각장애입니다. 제가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을 워낙 제가 옛날부터 제가 공무원하면서 많이 제가 업무를 봤던 거라 이쪽 계통을 제가 워낙 깨트려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노인복지 쪽이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 잘하죠. 원래 완전 말 더듬이거든요. 완전 청각장애 한쪽이 아예 안 들리고요. 한쪽은 약간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하면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어릴 때 저희 아빠한테 맞아서 안 들린 것도 얼마나 억울한데 만난 사람만 저도 기머거리 말더듬이 이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공무원 하면서 저희 또 이장님이 통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더듬냐고. 그럼 더듬이가 더듬지 누가 더듬냐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제가 너는 무슨 말만 하면 안 들리냐고. 그럼 기머거리가 안 들리지 들리겠냐고. 이렇게 싸웠더니요,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멍들고 나만 상처받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니까요, 여기 계신 누군가가 저한테 말더듬이 귀먹을 해도요, 이 소리가 창피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우연찮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부각돼 가지고 전국에서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강의를 한 15년 가까이 해서 5,000번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잘해. 잘해 안 잘해? 말 잘하죠. 그래서 지금 옛날 제가 북구청에서도 강의도 몇 번 하면서 청장님하고 이제 인연을 좀 맺고 또 우연찮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지금은 강의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 3남매가 강의 다 해요 지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지금 돈 좀 벌어올 테니까 제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선생님들 혹시 명강사 그럼 누가 생각나요? 명강사. 김미경. 진짜 기분 나빠. 오빠 불러줘야지 오빠. 원래 명강사 그러면요, 조정문 아니죠, 김미경 또 김창옥. 그렇죠. 아마 우리 북구청에서도 교육 담당자가 여기 명강사 초대하고 싶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명강사 영상을 어디서 제일 많이 봐요? 유튜브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카톡일 거예요. 그럼 네이버 검색이나. 근데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에 검색하고 시간량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먹고 살려고 올린 것이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올렸던 건데 이게 대박 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했냐, 예전에는 제가 우연찮게 웃음 강사 뭐 이런 거 쳤더니 강사비가 싸더라고요. 근데 명강사를 검색하면 강사비가 훨씬 10배 넘게 주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폰 들어가셔서, 자, 바탕화면에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자, 바탕화면에 유튜브에 검색창에다가 명강사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 명강사. 지금 제가 노트북이면 바로 같이 할 건데 제 노트북이 아니어서, 자, 명강사라고 한번 검색해 주시면 아마 제일 먼저 누가 떠요? 맞아요. 제일 먼저 조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김창옥이나 김미경이가 밑에 들 겁니다. 자, 이 불문하고요, 그 밑에 김창옥, 김미경 클릭하지 마시고 조정문을 클릭해 주세요. 부탁해요. 얼른 다 클릭해야 돼요. 클릭했죠? 자, 지금 봐보세요. 지금 클릭한과 동시에 뭐가 생겼어요? 광고. 다시 말하면 저한테 뭐가 들어와? 돈이 들어와. 지금 이겁니다, 이거요. 이게 누군가는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명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제게 제일 상위에 떠서 제 영상을 클릭할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여기저기서 김미경이나 김창호 강의를 부르면 강사비가 수백만 원 되니까 아마 조정문 제 거를 클릭해서 영상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수백만 원을 안 줘도 강의가 오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북구청 관계자분이 저한테 강사비가 싸다고 저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강사비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강사비를 너무 적게 줬다고 저한테 강사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고마워 안 고마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저는 강사비 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클릭한 순간 불 다 꺼서 캄캄하네. 클릭한 순간 지금 돈이 들어오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클릭해 준 순간 제 영상이 김미경, 김창욱보다 계속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도와주시죠. 그 제 영상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좀 우측에 보면 구독 있어요. 구독. 얼른 눌러줘요. 구독. 그리고 또 좌측에 보면 그 손가락 표시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보이죠? 이거 클릭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유튜브 이 알고리즘이 이제 명강사를 검색하면 누군가가 내 영상을 클릭해서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밑에 댓글도 달아주고 내 영상을 거기 공유 우리 카톡 같은 데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주면 이런 것들이 모아서 제 영상이 상위에 노출된다 이 말입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자, 그래서 저 따서 한마디 보시죠. 자, 나는 누구인가 시작. 오늘 여기 선생님들도 혹시 내가 누구인가를 한 번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정문은 누가 뭐라 해도 뭡니까? 명강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도 저를 못 이기게끔 저는 날마다 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 영상을 하루에 한 50번 정도를 누군가가 클릭을 해주면 내 영상이 계속 상위에 노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내 스마트폰으로 하루 50분 눌러봐야 한 번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목표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고 핸드폰을 뺏어요. 뺏어서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명강사 검색해서 내 영상 클릭합니다. 이게 제 하루하루 목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면서 내 인생에 하루의 목표가 있고 한 달의 목표가 있고 1년의 목표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내 핸드폰을 누릅니다. 저희 가족들 다 누르게끔 하죠. 이러면서 저는 조정문은 명강사다. 이어졌던 명강사는 내가 내 대한민국 1등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제가 목숨을 걸고 했더니 9년 전 아마 영상일 겁니다. 보시면. 그때는 코로나가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죠. 근데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그게 여기까지 왔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래서 오늘 혹시 선생님들이 저도 예전에는 청각장애 말 더듬으로 살면서 인생에 정말 느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 인생에 목표도 없고 살았는데 요즘 이런 목표를 갖고 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명강사나 또 소통 강사라든가 오늘 강의 제목 삶 만나는 웃음 일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뭡니까? 검색을 하면 전부 제가 노출돼 버리니까 이게 강의가 하루에 오늘 지금 강의가 제가 4건입니다. 4건. 근데 이 4건인데 뭡니까? 제가 이 강의 때문에 서울하고 다른 데 강의 다 포기하고 여기 온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겁니까? 저희 가족들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여동생, 남동생 아마 여기 계신 분 몇 분 다 알 겁니다. 저희 가족들. 제가 조정문, 저희 밑에 여동생이 조정화, 저희 남동생이 조정호. 혹시 유튜브에서요 명강사 3남매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마당부터 다 나왔을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저희 가족 3남매를 방송에서 다 불러줄까요? 불러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불러줄까요? 저 따서 한마디 하시죠. 남하고 달라야 한다. 시작.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노인 시설에 혹시 다른 데하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조금 다르면 아마 방송에서 막 계속 촬영 올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명강사 3남매, 웃음 3남매, 또 특별한 3남매
이렇게 강의를 활동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올려놨더니 방송에서 작가들이 다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저희가 낚인 거예요. 오늘도 이 담당자님이 아마 아까 검색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전혀 저하고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1세기는 시작. 무슨 시대다? 21세기는 무슨 시대다? 자, PR 시대. 다시 말하면 21세기는 뭡니까? 검색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검색에서 내 노인복지시설을 알리는 게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북구청도 어떻습니까? 이제 신문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 보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이걸 못 따라옵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르신들부터 한글을 모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를 모르면 안 된다? 예, 스마트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 디지털 배움터 시작. 이제 우리 어른들도요, 자기 자식들한테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사진이라든가 문자라도 이거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멀리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요즘 여러분 봐보세요. 혹시 영화관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딜 병원을 가든 결제를 어떻게 합니까? 결제를? 요즘은 결제를 안 해줘요. 수납하는 직원이 없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다 아시네. 키오스크 시작. 지금은 이제 이걸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아마 이거 전부 다 지금 접목시키고 있을걸요? 맞아, 안 맞아요? 안 맞구나.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이제 해결해버리는 이제는 시대가 와 있다. 저는 근데 이거를 뭡니까? 예전부터 이걸 알아가지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종사자로 있으면서 직원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한이 맺혔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내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그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았던, 아니 그 힘들었던 것들이 오늘 이 자리를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은 제가 임직 공무원입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맞아서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디를 가도 저를 받아줄 데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 강주 상고 있잖아요. 강주 상고를 중간에 퇴학당했다가 다시 원상복했지만 이제 이 청각장애 때문에 싸우니까만 누구랑.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저희 엄마 일을 도와줘요. 예,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이래요. 이래. 예. 왜 이러냐면요. 내 우에 형을 낳다가 논두렁에서 모내기 하다가 내 우에 형이 나온 거예요. 얘기로. 근데 죽었어요. 그 죽으면 뭘 해야 돼요? 몸 관리해야 되냐, 몸 관리.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몸 관리 못할 때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몸 관리 못 해가지고 자골, 신경통, 다리를 잘라라겠어요, 저희 엄마. 근데 다리를 안 자르고 계속 이렇게 3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다니다가 죽어버렸다고. 죽어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88세인데 지금도 안 죽고 있어, 저희 엄마가. 저 따서 한마디 보시죠. 아픈 사람이 시작.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살더라. 저 이걸 알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왜 저렇게 오래 산가 봤더니 본인이 미리 몸이 안 좋은 줄 아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예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여기 선생님들이 혹시 앞에 상사나 누군가가 상처 준 말 한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 안 할 거죠. 예. 원래 나쁜 거 아니죠. 원래 그 잘 되라고 한 건데 우리는 상처받는 거야,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으니까 시작. 상처를 받는다. 틀린 말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아픔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고 살아있으니까 지적을 받고.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하면서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나쁜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커오면서 이게 엄청나게 좋은지를 몰랐다니까요. 자, 1 플러스 1이 뭐예요? 1 플러스 1. 이 일하신 분은 원칙이 강한 분이에요. 예. 누구야? 오케이, 역시. 좀 이따 선물 줄게, 선물. 1 더하기 1은 귀염이, 2 더하기 2는 귀염이, 귀엽지. 저도 얼마 쪽팔린지 아세요, 이거 하려면? 나와서 해보세요. 저 공무원 할 때 이런 거 안 한다겠어요. 근데 제가 바깥에서 나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별짓을 다 해야 돼요, 별짓을.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사님은 1 더하기 1은 귀요미지만요, 우리는 1에다 1이면 중노동이거든요. 중노동.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중노동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대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바글바글 하면 누구는 중노동입니까? 종업원은 중노동이겠죠. 누구는 대박입니까? 사장님은요. 오늘 부탁 하나 할게요. 역발상 마케팅입니다. 역발상. 거기서 종업원은요, 죽으라고 일하고 있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대박나는 노하우를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요, 임직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시골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엄마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시골 이장님이 저를 면사무소 넣어주더라고. 면사무소.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우체국 신분매라고 일용직으로. 근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내가 조금 쉬고 있으면 꼭 저희 공무원 선후배들이 저를 불러요. 또 하나 일을 시켜요, 저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처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내 대신 이런 교육 와서 앉아서 교육받고 출석 체크 오라, 자기 이름으로. 저 10년 넘게 남의 교육, 땜빵 교육 1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선배들요, 야간대학 있죠,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야간대학을 제가 한 분을 내가 졸업을 잘 시켰더니 이게 소문 나가지고 12년을 다녔어요, 제가 대학을. 그것도 내 대학도 아니고 남의 대학을. 근데요, 그 교수가 말한 말이 안 들립니다. 오늘처럼 이런 교육하면요, 듣기 싫어요, 솔직히. 그리고요, 저는 죽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해줘야 합니까? 제가 직장 안 잘리니까. 제가 억지로 내가 그 교육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가 말한 말이 안 들리는데 수십 번 듣다 보니까 그 교수가 말한 말이 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 시작. 제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가 저 상고 나올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산부기 타자가 없어지더라고요. 주산부기 타자가 없어지면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네,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융계통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시골서 그 바보처럼 살고 있을 때, 시골서 임직공무원 하고 있을 때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이 전산실이 다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무원 선후배들이 이거 안 하더라고요. 저는 반강제로 컴퓨터, 인터넷 관련된 교육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만 오면 저희 면장님부터 나를 불러. 야야, 너 이리 와서 내 거 핸드폰 좀 봐주라. 내 거 컴퓨터 좀 봐달라. 인터넷 좀 알려달라. 이러면서 내가 어디다 터졌던 내가 딱 알았어요. 저 따라서 한마디 보시죠. 가르치는 것이, 시작, 배우는 것이다.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야, 내가 뭔가를 가르치니까 뭔가 더 배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할 때 하나하나 이 말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내가 이제 누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인터넷 경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합니다, 제가. 그래야 이게 부각돼가지고, 그때 혹시 아신가? 제가 1999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컴퓨터 관련된, 인터넷 관련된 제일 먼저 나온 자격증이 뭡니까? 그건 워드 프로세서. 이걸 제가 1회 때 따서 1회 때 최초로 컴퓨터 하려는군요. 인터넷 정보검색사 이런 자격증 다 딴 거예요, 제가요. 그래갖고 저 인터넷 경진 나가 1등 해가지고 제가 시장 비서실로 제가 일명 스카우트. 그래야 제가 7급으로 또 이렇게 발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승장구하다가 하필이면 6급까지 가면서 하필이면 잘못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서로 던지면서 기먹을 새끼야 이래가지고 저 공무원 잘려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만난 사람이 웃음 치료사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제 이걸로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냥 내 몸을 치유하러 갔는데 그 30분 동안 웃음 교실을 듣고 난 후에 제가 의사실로 갔어요. 내가 이제 우울증 치유해야 되니까. 거긴 첫 번째 뭡니까? 웃음 교실을 듣고 의사실 찾아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웃음 치료 하신 분 있죠? 그분이 그 병원 의사더라고요. 원장님이요. 그 보조강사 있죠? 이 보조강사가 그 병원에 간호사더라고요. 근데 여쭤봤어요. 이 바쁜 와중에 왜 환자를 돌보지 않고 왜 웃음 치료사를 의사님이 하시냐고, 원장님이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자한테 도움이 될 뿐이 아니라 자기들이 몸이 좋아져서 이걸 했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의사가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그 제 말 아닙니다. 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스요? 그렇죠. 환자만 보면 계속 물어보는 거 뭡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또 어디가 아프세요? 또 환자 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중에 지가 아프면 돼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노인복지 쪽에 일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병 걸려버려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진짜 지금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사가 그 말 하더라고. 자기들이 몸이 좋아지려고 웃음 치료를 도입시켰대. 그 쪽팔린 것을. 요즘 그 잘 나가는 병원은 병문안 막는다며요. 왜 병문안 막아요? 병문안 가면요. 혹시 우리 병문안 가면 환자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다쳤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40명이 병문안 갔어. 그럼 환자는 어때요? 40분 동안 아픈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 이게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현장에 계시면서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것만 계속 몸에 닿으면요. 내 몸이 썩어가 안 썩어가요? 썩어가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가짜 웃음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른손 올려보세요. 오른손. 자,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가 있어. 오렌지. 뭐가 있다고요? 자, 오렌지를 까가지고 한번 입에 대봐. 침이 나와 안 나와? 지금 침이 안 나오시면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에요. 자, 오렌지도 없는데도 왜 침이 나와요? 그래서 오렌지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선생님, 애인 생각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애인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죠. 엔돌핀이. 자, 엔돌핀이 나오면서 내 몸에서 뭐가 순환돼요? 피가 순환되죠. 혈액이 순환되죠. 자, 애인을 생각하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보기 싫은 그놈을 생각해봐. 보기 싫은. 자, 그 보기 싫은 그놈을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와. 스트레스가 나와. 그 스트레스가 나와가지고 이 좋은 몸이 다 썩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볼까요? 야,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 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추석 때 만나서. 근데 그 말이 기분 나빠서 뭐라 그래요? 너는 더 늙어 보여 시부르마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가요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동창회때나 누구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까요?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 말 잘했어 잘못했어? 저 잘못했죠.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내 얼굴은 내 얼굴이다 남의 얼굴이다? 자, 내 얼굴이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내 얼굴을 내가 많이 본다 남이 많이 본다? 이걸 고민해라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가 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라고. 안 그런가요? 자, 한번 저한테 해보세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더듬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더듬을 씹으면 이렇게 할까요? 받아들이고 시작. 놀아주자. 이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누군가 무슨 말 할 때마다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뭔가 또 상사가 무슨 말 할 때 그 사람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버린 거지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받아들이고 놀아줍니다. 제가 해보세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더듬냐? 시작. 아, 내가 말을 많이 더듬구나. 끄덕 이렇게. 내가 말을 많이 더듬지. 그걸 놀아줘요. 내가 말을 많이 더듬는 이유는 네가 말을 시키니까 더듬지 안 시키면 안 더듬어. 그거 놀아주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이거 놀아주는 게 진짜 약해요. 왜? 바로 우리는요 바로 직언해버려요. 자, 문제 나갑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까 한 분이 정답 맞췄는데? 그렇지. 늦게 내면 이겨요. 늦게 내면. 오늘 또 반항해보세요. 반칙이에요. 왜서요 그냥. 반칙이어도 뭐라고요? 늦게 내면 이깁니다. 이거를 메시지 전달해봐요. 메시지. 왜 늦게 내면 이겨요? 저따 한마디 보시죠. 남의 말을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시작. 그러면 대화에서 협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이 말하려고 한 겁니다.
남의 말이 말 같지가 않으니까 끊어요, 우리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을 다 듣는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 그걸 들어주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남의 말을 다 듣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협상에서 대화해서 이길 수. 근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는지 지금 제가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오른손 주먹. 오른손 주먹. 저한테 져주세요. 이? 저한테 져달라고 했어요. 이? 자,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어요? 늦게 내면 질 수 있어요. 늦게 내면. 자, 늦게 내세요. 자, 가위바위보. 져달라고요. 져달라고. 져달라고. 가위바위보. 어허, 져달라고. 신기하지? 뭐가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이 뇌는요, 이기는 게 나도 모르게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가, 제가 일부러 PPT를 안 보는데요. 저 따서 한마디 보시죠. 자극과 시작, 반응의 법칙. 누군가가 자극을 주잖아요. 바로 반응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누가 무슨 말하면 바로 그 말고 당신은 안 그랬어? 또 이렇게 이래가지고 싸워버린 거예요. 자,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면. 자, 파도가 밀려와. 나한테 공격이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받아 불어. 너 얼굴이 늙어 보인다. 너는 더 늙어 보여. 씨불마. 받아 불어. 자, 저 따서 받으면 시작. 둘 다 뒤진다. 이겁니다. 받으면 둘 다 뒤진다. 그래서 오늘부터 혹시라도 누군가가 조금 안 좋은 소리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버리면 아니라니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순간 끝납니다. 우리 가족끼리 솔직히 봐보세요. 부부끼리 큰 걸로 안 싸우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뭡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그 말을 그냥 아니라니까 당신은 옛날 안 그랬어 이랬다가 또 싸우는 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각방 쓰시는 분들 진짜 많고요. 그래서 받으면 둘 다 죽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받지 마시고 파도가 밀려오면 아, 피한다. 자,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보기 싫은 사람 숨어 다닐 거냐고. 자, 피하면 시작. 나만 스트레스. 이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그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일이 진도가 안 나. 일이 재미가 없어. 이래서 뭡니까? 내가 멍들고 계속 멍들면서 이 직장 내가 언제 그만둬야 하냐. 항상 이런 고민에 우리가 빠져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공무원 하면서 저희 면장님이 고시 합격한 사람이에요. 지방고시. 우리 학교 동네 2년 선배야. 근데 자기는 이 고시 합격했으니까 나갔을 때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개무시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저를요 완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에다가 편지 써서 편지. 나 이 면사무소 근무 못하니까 다른 면사무소로 좀 발령금 내달라고. 이렇게 썼더니 이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다른 면으로 발령을 받았어. 얼마나 기분 좋아. 그 보기 싫은 면장 근무 안 하니까. 근데 몇 달 후에 그 보기 싫은 면장이 발령 우리 면으로 또 와버리대. 왼수는 끝까지 따라다닌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거기 그 부서 빠져나가고 다른 데 가잖아요. 거기에 더 무서운 사람이 또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아시고 가야 돼요.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 일했는데 읍면 동사무소에 경진대를 했는데 저희 면사무소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시상금이 왔어요. 우리 면장이 저를 부르더라고. 너도 1조를 했으니까 이 시상금 중에 얼마 가져가라. 딱 봉투에 돈을 딱 5만 원을 다 담아서 나 주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충성이 되더라고. 와, 그래도 우리 면장이 나를 싫어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쁨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구두 청소, 면장이 청소해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뭔가를 하면 그 자랑하고 싶잖아, 자랑. 그래, 우리 면사무소에 그 못난 내 후배한테 이 친구 나보다 더 못났어. 술만 먹으면 출근 안 해. 옛날 20, 30년 전에 출근 안 하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자랑해서 우리 면장님이 그때 우리 시상금 들어왔을 때 나한테 봉투 5만 원 줬다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10만 원 받았대. 딱 이 순간 받자마자 그 면장 그 사람이 그놈이 더 막 열받는 거예요. 그 나보다 못난 사람은 10만 원 주고 나는 5만 원 줬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그 면장 상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나는 5만 원 주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10만 원 줬을까?
딱 따져봤더니 그 못난 그 후배 술 잘 먹은 친구는 우리 북구청에서 뭐 하면 막 데모 많이 하시잖아요. 데모. 이 데모라면요, 내 후배가 그 데모 주동자 있죠. 주동자하고 술을 계속 먹으면서 구청장 요구하는 거, 누구 요구하는 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정부 요구하는 것들. 그러면서 뭡니까? 같이 떡이 돼가지고 뭡니까? 사라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 어때요? 그놈이 더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결론 뭐예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제가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쨌든 그걸 자 받으면 시작. 둘 다 죽는다. 피하면 나만 스트레스. 그럼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즐겨야죠. 즐겨야지. 자, 오늘 제가 즐기는 것만 좀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받아들이고 시작. 놀아주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혹시 어떤 어르신이 뭔가 실수를 했어.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고 조금 놀아주는 거 좀 같이 좀 이렇게 접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노는 게 정말 약하죠. 저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잘 노는 사람이 시작. 일도 잘한다. 잘 노는 사람이 자 머리도 좋아진다. 잘 노는 사람이 건강도 좋아진다. 맞아 안 맞아요? 결국은요, 우리 노인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놀아야 돼. 다시 말해 일과 뭔가 직업이 같아야 돼. 아니죠. 놀이와 일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요? 직장이 놀이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봐보세요. 저 서울서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강의하는 게 노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같아요? 돈도 벌고 또 놀잖아요. 또 우리 엄마 여행 놀다 가고 또 1박 하고 가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저.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요, 공무원 잘리기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 공무원 그만뒀던 것이 너무 감사해. 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찾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뭐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면서 1 더하기는 중노동이 아니라 1 더하기는 대박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그 일들이 아마 또 혹시 내가 또 다른 데 또 직장을 다닌다든가 또 그만두신다든가 또 퇴임한다든가 난 후에 아마 엄청난 또 큰 또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요,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를 그때 업무를 봤던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실버 산업 있죠. 실버 산업. 이 노인복지 쪽에 관련된 교육은 다 합니다. 또 이 노인하고 관련된 실버 관련된 어르신 관련된 치매 관련된 이런 교육과정, 자격증 과정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또 뭡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 그래서 치매가 국가 책임제가 되니까 저희는 그때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는데 더 대박을 터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쨌든 저는 시대의 흐름을 조금 뭔지를 몰랐는데 알아내서 요즘 제가 흐름을 잘 타요. 저는 비대면 때문에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는 비대면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대면 교육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비대면이요. 저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서 비대면을 강의한 게 나아요? 여기 온 게 나아요? 서울서 집에서 앉아온 게 훨씬 나아요. 솔직히 나도 이게 솔직히 비대면인 줄 알았어. 그럼 집에서 앉아서 돈 벌었잖아.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다른 강의를 못 해버렸던지. 그래서요, 솔직히 비대면 강의가 너무 좋아요. 또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군부대 같은 데서 강의가 하루에만 5건이 들어와요. 그럼 한 건당 제가 1시간에 30만 원 받거든요. 그럼 내가 똑같은 시간에 5건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데 비대면은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비대면 줌 교육 있잖아요. 줌으로 줌 링크만 다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고 나는 혼자 딱 앉아서 혼자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내 거 보는 거야. 그럼 저는 1시간에 보니까 30만 벌 거를 5개 150만 원 버는 겁니다. 좋아 안 좋아? 자, 이게 제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힘들지만 나는 그걸 또 잘 엮어서 내 거화 시키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겁니다. 자, 지금 봐보세요. 말 더듬이가 강의하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요, 남 앞에 서는 직업은
죽어도 안 가진다겠는데 지금은 제가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한마디 하시죠. 나하고 안 맞는 거를 해야 시작 대박 날 수 있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나하고 맞는 직업, 나하고 맞는 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 혹시 제 이름 치든지 어떤 강의 주제를 쳐도 제가 항상 노출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원하는 강의가 없고요. 기관 단체에서 강의 주제만 주면 어떤 것이든 해내더라고요. 뭐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든 제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혹시 여러분 한번 그냥 재미삼아 그 4차 산업혁명 강의 재밌어 안 재밌어? 느낌이 안 오죠? 재미삼아 해볼 테니까 봐보세요. 자, 1차 산업이 뭐예요? 1차 산업이? 농업이죠. 자, 농업 시대, 옛날 농업의 시대는 어떤 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대량 인력.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근무하는데 대량 인력 필요합니까? 아마 위에서는 대량 인력이 안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 새도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은 이것밖에 안 줘?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지금 결과주의입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해요? 오다 따는 게 중요해요? 오다 딴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강의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더라고요. 일단 오다 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요, 근면 성실 노력한다. 이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바쁜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살았다. 나 바빠서 뭐 여기 못 왔다. 바빠서 뭘 못했다. 이런 말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은 대량 인력 필요했지만 그러면 이제 2차 넘어오면서 2차 산업 넘어오면서 뭐가 발달됐어요? 농업이 줄어들고 과학이 발달됐죠. 공업이. 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누구든지 물건을 잘 만들어. 그러니까 대량 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근무하는 소속에 전문가들이 그때 판을 쳤어. 전문가들이. 그렇죠. 의사, 판사,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 박사 따라고 난리 쳤는데 지금은 그 전문가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전문가가 이제는 많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가 뭡니까?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과학, 3차 산업은 오늘 이거예요, 이거. 예. 컴퓨터, IT, 인터넷. 이런 시대가 오면서 아마 우리 노인복지시설에서도 혁신해라고 난릴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혁신해라, 변화해라, 창조해라. 창의적인 거 만들어라. 이런 말 많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리 노인복지시설에서 창의적인 거 만들고 창조해도 변화해도 혁신해도 뭐가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제 말 틀리나요? 아마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봐보세요. 4차 산업. 자, 4차 산업 딱 4차 산업 뭐가 생각나요? 아따, 4차 산업 뭐가 생각나? 야, 그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워크, 뭐 이런 것들 막. 자, 혹시 그러면 인공지능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인공지능을 뭐 때문에 빨리 익숙해졌어요? 바둑 누구예요? 알파고. 원래 알파고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전 세계 바둑 고수가 절대로 100% 알파고 못 이겨요. 못 이긴데 누가 한 판 이겼어요? 이세돌이가 한 판 이겼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자, 이세돌이가 바둑 한 판 이긴 이유. 왜 이겼을까요? 왜? 그래, 누구야? 어디 계셨어요? 맞아요. 지금 잘못 뛰었어. 이세돌이가 뭘 했어요? 바둑을 실수했어요. 실수. 근데 최근까지 이세돌이가 자기 실수했던 소리 안 했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잘 뒀다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세돌이가 기자회견 했어. 저 솔직히 한 판 이긴 거 실수해서 이겼답니다. 자, 알파고는 뭘 알아요? 정성마입니다. 정성마. 근데 알파고가 바둑 잘못, 이세돌이 바둑 잘못 뛰어보니까 어때요? 알파고 알아 몰라? 몰라. 자, 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제는요, 직장 생활을 정석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자, 살아있으니까 근무하니까 실수하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어떤 강의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틀림없이 아마 교육 담당자가 아마 피드백 저한테 줄 겁니다. 오늘 강의한 게 조금 너무 과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또 이제. 그럼 저는 어때 또 그걸 또 제가 받아들이고 또 뭔가 조금씩 제가 또 고쳐 나가는 게 제 임무 아닙니까? 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즘은요, 실수하면서 시작 성장하는 거다. 틀림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실수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A4 용지에 펜 하나만 줘볼래요? A4 용지에 펜 하나만.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이면 살아있으면서 조금 상처받는 것들, 제가 항상 얘 이야기를 하면 이런 쪽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이거 보입니까? 이거. 예, 우유. 자,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예요? 또 정답 맞히신 분? 아, 재수 없어. 꼭 저렇게 정답 맞춰서 강사 바보 만들어. 알아도 모른 척. 시작. 자, 내 농담이지만 봐보세요. 꼭 얘기가 뭔가 유머 알아가지고 엄마 나 유머 하나 알아왔다. 유머 정답이 뭐야 그러면 꼭 정답 맞춰서 뭡니까? 그게 유머냐? 가서 공부 좀 해. 이러면 진짜 많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누군가 조금 어르신들이 누군가가 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이 그 재미없어요. 이거 아니라 알면서도 좀 모른 척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우유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쏟아줘야지. 그 괜히 아깝다 아야 해가지고 그냥. 그렇지, 우유가 넘어지면 바닥이 하얘요. 바닥이 더러워질 거예요. 해야지. 자, 이번에는 반응을 볼 거예요. 우유가 넘어지면 이렇게 아야해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누구야 지금? 저렇게 해줘야지. 반응해줘, 반응. 다시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해요. 그렇지. 요즘 한국 사람들이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가. 예전에 얘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최고라고 감탄해줬어. 요즘은 그 감탄사가 없대요. 그렇게 직장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은 시작 연극이다. 네, 인생은 연극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엊그제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어른들하고 대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엄마하고 얘기하고 대화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얘기가 갑자기 우유를 엎으니까 엄마는 지적을 해. 왜 사고만 치냐고. 어르신이 뭔가 실수를 해.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얘기는 갑자기 우유가 넘어지니까 이 글씨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엄마 미안해 이 소리를 안 하고 감성이 풍부한 나머지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엄마 우유 봐봐 우유가 아야해 하다가 엄청 터졌대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좀 안아주고 띄워주고 격려해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 다시 받아들이고 시작 격려하자. 누군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격려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시작 질문하자. 엄마 우유가 아야해. 그러면 질문해보세요. 그렇죠. 그래? 왜 우유가 아야? 조금만 좀 화를 내려놓고 그래 알았어. 왜 우유가 아야하지? 여쭤보면 실수 속에 성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엄마 우유 봐봐 우유가 넘어지니까 글씨가 아야로 보이잖아 엄마.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야 돼? 너는 어떻게 또라이게 있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냐? 창의력이 있냐? 야 너 나중에 너 커서 너 이런 아이디어 쪽으로 너는 나중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더 재밌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들끼리 어디 봉사로 갔어. 봉사로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농땡이 친 사람 있어 없어? 농땡이 친 사람? 누가 농땡이 친 사람 지적해요? 농땡이 친 사람은 지적 안 해요. 자기도 농땡이 쳤기 때문에. 누가 문제예요? 꼭 어디 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는 꼴은 못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봉사로 가면 열심히 일하기가 힘들어요? 농땡이 치기가 힘들어요? 농땡이 치다가 들킬까봐 더 힘들어. 들킬까봐. 차라리 일하고 말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몇 분 남았어요? 네, 알겠어요. 10분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빨리 끝났어. 저도 시간 간지 모르겠네요. 와, 재밌죠? 솔직히 강의 교환을 봐야 되는데 강의 교환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떠드니까 논 재밌네. 실은 제가요 예전에 강의 교환을 보고도 강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강의 교환이 없어도요 그리고 혼자 2시간 떠들고 가더라니까 제가.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 우리가 봉사로 가면 열심히 일한 사람 있는 거 반면에 농땡 치는 사람 있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시작. 격려하자. 선생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좀 푹 쉬어라. 내가 일 좀 대신 도와줄게.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농땡 친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농땡 쳐요. 안 그런가요? 그거 못 고쳐. 그거 못 고쳐. 자기도 못 고치면서 남을 어떻게 고치냐고 그거. 다시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놀아주고 받아들이고 질문하자. 너 얼굴이 늙어 보이는데 해보세요. 시작. 내가 얼굴이 늙어 보이구나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놀아주는 말이 안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안 나오면 그 말을 그대로 질문하면 돼요. 그냥 차라리 내가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구나. 그러면 나 얼굴 관리 해야 되겠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질문이 이긴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느끼도록 만드는 게 훨씬 낫더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끄덕끄덕이 쉬워요? 흔드는 게 쉬워요? 신랑이 무슨 말하면 끄덕끄덕이 되든가요? 자, 우리 상사가 무슨 말하면 끄덕끄덕이 되든가요? 어쩔 수 없이 끄덕끄덕하지. 자, 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이 어렵고 흔드는 게 쉬운지 아세요? 언제부터 흔드는 연습시켜서 언제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도리도리 이게 시켜가지고 애기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도리도리 이게 기억이 되지. 이 몸에서 이게 배기에 있어 지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할 때 무슨 말하면 애기는 뭐라 그래요? 엄마 나 몰라. 일단 흔들고 봐. 그러니까 고일수부터 흔들다 뒤져. 자, 흔들 때 조심하자. 시작. 맞죠? 흔들 때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요. 자, 손 맞아보세요. 손 맞아보시고. 자, 끄덕. 자, 네 말이 오라. 시작. 자, 끄덕끄덕은 되죠? 자, 왜 끄덕끄덕은 돼요? 한 가지니까. 자, 우리 뇌는요, 한 가지는 기억을 해. 또 우리 뇌는요, 방향이 같으면 기억을 해요. 자, 손 위아래로. 자, 끄덕끄덕. 네 말이 오라. 자, 이건 되죠? 왜 돼요?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는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다르게 하잖아요. 이 뇌가 기억을 잘 못해요. 자, 손 좌우로. 자, 손 좌우로 하면서 끄덕끄덕. 네 말이 오라. 끄덕끄덕. 어허이, 끄덕끄덕. 나 미쳤어. 저 누나 해야 돼. 이래버려. 저 누나 해야 돼. 이래버려. 자, 뭐냐면 이게 부정이 부정. 이 부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긍정도 부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은 안 퍼지는데 나쁜 소문은 금방 퍼져 이게. 그 싸움 구경이 재밌어 안 재밌어?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도 싸워야 재밌어. 직장 내에서도 누군가가 흉을 봐야 재밌어.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이 끄덕끄덕을 좀 많이 하려면, 자, 지금 제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이 습관이 잘 안 바뀐 이유를 할 거예요. 자, 오른손 손 펴보세요. 주먹 쥐시고 가슴 대고 뻗을 때 손 피세요. 주먹 쥐시고 가슴 대고 뻗을 때 손 피세요. 자, 하 하면서 시작. 하. 시작. 하. 빨리. 하. 주먹. 하. 주먹. 하. 자, 수도. 자, 우리 뇌가 지금 뭘 기억했어요?
손을 가슴에는 주먹을 쥐어라. 뻗을 때 손을 펴라. 이걸 우리 내가 기억했는데 이걸 지금 제가 반대로 바꿔버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 80% 다 틀려요. 자, 거짓말을 이제 볼까요? 자기는 무조건 틀려. 자, 손 펴보세요. 가슴 대고 뻗을 때 주먹이요. 이제 반대. 손 펴서 가슴에 뻗으고 주먹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시작. 하! 어허! 주먹! 자, 하! 하! 주먹! 다음 뭐냐면 하! 하! 나중에 기억해, 나중에.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내가 처음에 이 교육을 시켰더니, 우리 내가 이게 먼저 습관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쁜 소음, 아니, 참,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습관이 그렇게 고치기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작. 한 가지라도 기억하자. 자, 한 가지 기억하세요. 손 펴서. 손 펴서 가슴 대고. 뻗을 주먹. 한 가지만 기억, 한 가지만. 뭐만 기억하라고요? 뻗을 때 주먹만 기억, 주먹만. 오케이? 자, 시작. 하! 어하! 어허! 열지 말고, 하! 하! 전 치매. 이래. 본인이 느껴, 막. 근데 이게 진짜 잘 되는 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손 펴서. 가슴 대고 뻗을 때 그 보기 싫은 그놈 생각을 해. 그 보기 싫은 그놈 생각하면 강력한 힘이 나와요. 자,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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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나한테 엿먹으라고 그래. 자, 우리 뇌는 뭐가 있냐면 그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뇌가 강력한 힘이 나온답니다. 참 쉽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싸울 때 앞뒤 안 보고 싸워. 앞뒤 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뭐를 못해요? 싸우는 건 잘하는데 나중에 해결을 못해,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번 싸우면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상처로 남고 가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감사함을 느끼자. 시작. 저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실은 공무원 하면서 진짜 그 공무원 그만두겠던 그 양반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기먹을 새끼야,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나한테 기먹을 새끼 했던 그 말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만 이렇게 내려오면 그 어르신한테 선물 사갖고 가. 감사하다고. 그럼 그분은 저만 보면 미안하다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또 산소에 또 찾아가. 아버지 정말 감사하다고. 실은 제가 저희 아빠한테 맞아서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때리니까 서울로 도망갔고, 저희 누나도 때리니까 서울로 도망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살아요. 저희 누나하고 형님은. 나는 저희 엄마가 맞으니까 저희 엄마를 말리다 내가 맞아본 거예요.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 죽어달라고. 그때 중학교 때 진짜 죽어보더라고요. 나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요즘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지고 아버지 정말 감사하다고. 한쪽 귀라도 안 때리고 죽어서 감사하다고. 지금 살아계시면 한쪽 귀 또 때렸을 거 아니냐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자. 시작. 네, 있는 그대로 감사하다. 나는 한쪽 귀가 안 들려도 약간 들리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말은 좀 더듬어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말을 좀 사투를 많이 써도 사투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감이 있다 해서 감사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단점을, 시작, 버리지 말고 강점화하자. 네, 내 단점을 버리지 말고 강점화시키는 강점화. 어차피 내 단점 뭡니까?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럼 그놈을 잘 안아서 이렇게 강점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봐요. 장점이 있는 사람보다 단점이 있는 사람이 더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 똑똑한 사람은 그 자리밖에 못 가요. 그 자리밖에. 안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말 틀리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딱 그 수준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또라이들은요, 뭘 모르니까 계속 얻어터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얻어터지면서. 그래서 저는요, 저희 아빠한테 맞은 게 그렇게 이제 힘들었는데, 요즘은 귀 하나 안 들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은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귀 고치려고 한 6년을 다니, 6년을. 6년 동안 병원 다니다가 결국은 귀를 못 고치고 저희 엄마가 화병 나고 나한테 나가 죽으라고 하더라고. 나가 죽으라고. 근데 지금도 제가 안 나가 죽고 살고 있잖아요.
왜 안 나가 죽고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란 소리가 안 들려. 나는 얼마나 감사해. 누가 무슨 말 하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안 들은 척 해버려 그냥. 차라리 그게 신간 편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장애인증을 내가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장애인증 갖고 다니니까. 비행기 타면 50% 할인, 또 톨게이트 50% 할인, 지하철 공짜.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으면 여러분이 장애인 되시던지요. 저도 옛날에 혜택 받은 거 좋아했죠. 그 사람 아픔이 생각하지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요, 뭔가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실수했지 않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저런 자리에 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해보면서,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고요. 마지막 딱 문제 하나 줄게요. 반지 4번째 끼는 이유 하나 선물 드릴게. 반지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 반지를 이거 꼭 써먹어 봐야 돼. 반지를 4번 손가락에 끼는 이유. 조금 비슷했어. 사용 안 하니까. 그럼 버리지 몰라 갖고 다녀요. 자, 반지를 4번째 끼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이거 꼭 써먹어 보세요. 양손끝 한번 해보세요. 양손끝. 자, 엄지손가락만 둘 다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엄지손가락만. 자, 집어넣었어요? 자, 두 번째 떨어져 안 떨어져? 가운데 손가락 4번째 깨기 손가락 다 떨어지죠. 다시 원상복구. 이번에 2번째 손가락만 둘 다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엄지 떨어지죠? 가운데 떨어지고 4번째 깨끗이 다 떨어질 거예요. 원상복구. 이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둘 다 안으로 쑥 집어넣으세요. 쑥 집어넣어야 돼요. 자, 엄지 떨어져요? 2번 떨어지죠? 4번째 손가락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는데 4번째 손가락만 안 떨어져요. 쑥 집어넣었을 때. 자,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 신랑 신부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함께 살아라고. 오늘 강조 북구 우리 노인복지시설 여러분들이 조금 미우나 고우나 우리들이 떨어지지 말고 영원히 이렇게 함께 우리들이 승승장구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하는 과정에 실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해 주신 조정문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량강화 2강은 위기와 조직의 대응이란 주제로 진행되며 강사를 맡으신 한국복지경영원 강종건 원장님은 사회복지법인 아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전국 대학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복지경영연구원 원장 플러스 인력개발형 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완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예, 저는 조정문 대표님만큼 그런 그 능력은 없습니다. 예, 능력은 좀 없고, 예, 오늘 어쩌면 앞에 그 강의가 너무 액티브했기 때문에 예,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졸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소리 자체가 조금 그 중저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졸려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1시간 정도 제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조직 차원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종사자들의 어떤 그 뭡니까 인권 보호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어쩌면 지금 노인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노인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 힘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광주에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장애아동 시설을 관련해서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상담하다가 진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뭡니까 시간의 대부분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완전히 그 잡혀서 사는 거죠.
아마 노인 시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또 이제 저는 뭐 제 고향의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요양시설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 어머니들은 지금 이제 요양시설 가시고 2년 가까이 지금 면회가 안 돼서 지금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아까 조중문 대표님은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러시는데 그 누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라는 게 인권 보호를 하고 위기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떠올리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저는 신기한 게 그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광주 사회복지사 협회가 모금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바로 이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잡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직무 외상을 얘기하는 4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 감염이에요. 그죠? 질병 감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10년 전에 사스를 경험했고 5년 전에는 메르스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고스란히 메르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작년에 이제 갑자기 1월 달에 제가 이제 광주에 강의 왔다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우한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뭐 저 같은 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바로 직격탄 맞는 거죠. 아까 뭐 우리 조정문 대표님은 비대면으로 하니까 우리가 5배를 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강의가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강의가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아무런 그 대안도 없이 그냥 이제 재택근무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워크를 체계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기관들은 작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지만 휴가를 갔다 와도 항상 걱정이 뭡니까? 기관에 내 책상에 쌓이는 내 일입니다. 그 일을 아무도 대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휴먼 서비스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휴먼 서비스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체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고민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다음에 한번 넘겨보죠. 들어가는 말에서 사육지 시설 안전점검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그냥 시설을 보호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뭡니까? 종사자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이 공제회가 발족을 하면서 극히 최근에 그 부분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작년에 이제 8월 달이죠. 최병윤 교수가 쓴 그 체인지 라인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이제 인류는 바뀐다. 문화 체계가 바뀌면서 우리가 마치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AC, BC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와 이전을 얘기를 했듯이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비포 코로나가 아니라 애프터 코로나로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지 코로나 상황은 종식되지 않는다. 사실요, 저 작년 8월 달에 그 책이 나오자마자 그 책을 읽어보고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 델타 변이라든지,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뭐 나온 더 무시무시한 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이 상황을 갖다가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10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나간다.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얘기 나왔냐면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접종을 받고 군인들부터 그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실험이 성공하면 위드 코로나로 간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군대를 보는 저 어머니들이, 예, 나를 원망하는, 그래서 성토를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었죠. 그럼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나타난 현상이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모든 재난은 인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 거죠. 다행히도 우리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예, 사회복지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다 안전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종사자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그 뭡니까? 여기 이제 보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서, 예,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만 있지, 여러분들 우리 종사자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산업재해 정도만 있을까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복지 공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한테 문제인 거죠. 사실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예, 여기 강의 내려왔을 때만 해도요, 위기 대응 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폭력, 클라이언트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감염병이란 것과 연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면 감염병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가장 고민이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종사들의 어떤 안전 대책, 위기 대응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앞에 강의보다 훨씬 내용이 심오해졌죠. 예, 심각해지고,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면, 예, 가능하다면 조정문 대표님처럼 그렇게 즐거운 게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직업 자체가 컨설팅을 주로 하는, 예, 연구소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항상 문제의 심각성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 천안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충남 천안에 있는, 예, 한 직업재활 시설에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터져서 컨설팅 이제 상담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직원들은 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벌써 8명이 사표를 내고,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제 직업상 아까 우리 조 대표님처럼 즐겁게 쾌활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농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강의를 이제 여기 좀 늦게 들어와서 듣는데 이건 완전히 망쳤구나. 예. 왜 하필이면 순서가 저분이 앞이고 내가 뒤일까? 예,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정말 오늘은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날이다. 예, 진짜 선생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내용인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아까 뭐 우리 조 대표님 머릿속에 다 있다 그랬는데 저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강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조금 심오하고 그리고 내용이 좀 딱딱할 거다 하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드린 것처럼요, 종사자가 안전을 위협당하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코로나에 뭡니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아무 대책도 없이 노출되어서 우리가 했다면 뭡니까? 마스크. 그 다음에 뭐죠? 이 손 닦는 거. 그 다음에 백신 접종 받은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안전 자체가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냐면 클라이언트 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애인 복지를 보면은요,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도전적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좋아서 도전적 행동이지 그걸 당하는 종사자의 입장은 도전적 행동입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요즘 인권이 사람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권이 사람 잡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 폭력이 나와요. 여기 보면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이요. 성적 폭력까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왔던 한때는 학술 논문 발표까지 있었던 여러분들 성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 여러분들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게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과연 그런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권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질병감염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일단 여기는 감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클라이언트 사망입니다. 함께 했던 분이 그동안 이제 클라이언트로 우리가 아마 이 부분은 노인 시설에서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하고 어떤 추억 같은 것들에 잠기면서 여러분들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가족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본인은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망에서 자연사 시신 목격, 그 다음에 자살, 이런 예가 있죠. 제가 아산, 아까 이제 제가 그 경력 소개해 주면서 아산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에 있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신문상에 뉴스로만 본 겁니다. 종사자 한 분이 그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뭐 이상해서 딱 쳐다보니까, 공중이 쳐다보니까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어제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이 목매에서 자살한 거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본 사회복지사는 동료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직무회상이라는 게 일단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대리회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 여러분들 항상 저는요, 정말 우울한 부분이 뭐냐면 왜 이런 문제는 나라가 먼저 걱정을 해주지 않고, 그죠? 예, 나라가 먼저 걱정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공동모금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토로하는 그걸 그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때로는 좀 뭡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맥파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적절한 관리 시스템의 지원 체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없다. 폭력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윤리경영 얘기하면 우리가 윤리경영 시스템에 뭐가 있습니까? 윤리강령 같은 윤리규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교육이 있고 윤리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윤리경영이라는 게 교육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 윤리경영을 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장 큰 문제는요,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직원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부당 지시나 부당 어떤 그런 해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아니면 언어 폭력들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올해 제가 볼 때 8월 달에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 폭력에 의해서 녹음이 됐던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위기 대응 체계에 빠지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상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교육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 조치는 가능할 겁니다.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걸 갖다 강조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만큼 또 뭐가 중요합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들은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뭘 얘기하냐면 조직 차원의 적절한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장치가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그 누구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종사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변화 경영이나 개선 노력이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지위가 향상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시받는 부분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면은요, 이런 말이죠. 네가 누구 때문에 월급 받아 먹고 사는데, 그죠? 자, 어디서 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 경우에도 그렇죠. 특히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뭐냐면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월급 받아 먹고 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 그런 어떤 언어 폭력들, 그래서 지위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안희정 그 충남지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말이 뭡니까? 위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위력이라는 말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인들은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왜죠? 그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터무니없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안전을 직무 환경이 개선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개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위 향상이 먼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도가 중요합니까? 그죠?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태도가 개선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마음뿐인 거죠. 그리고 말뿐인 거고요.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런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구축 방향에서는 지위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협회가 열심히 노력하는 뭡니까? 처우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처우 개선만 얘기하지 않고 신분보장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자 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사무국장이 되고 원장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경력 단절이 심하죠. 그죠? 자,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를 처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개념이 뭔지 압니까? 이게 좋은 일자리냐는 거죠. 좋은 일자리냐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려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처우 개선입니다. 급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늘더라도 고통 없이 정년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가능하게 길게. 자, 이게 뭡니까? 신분보장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문제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지만 그 어떤 보고서에도 처우 개선 얘기만 하지 신분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다 보완이 돼야 뭐가 됩니까? 지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예, 지위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복지를 어떤 남다른 사명감 때문에 저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간 학생들은 있어도 사회복지가 정말 좋은 직장일 것 같아, 좋은 직업일 것 같아, 좋은 일자리일 것 같아 그래서 지원했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축 방향 두 번째로 보면 직무 배상의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휴가적인 대처 관리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피해 종사자의 회복 지원 및 사후 관리 차원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뭡니까?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블랙박스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축 방향 3이 나오는 거죠. 구축 방향 3에 보게 되면 자,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보호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김재진 선생이 쓴 책에 보면 인사가 절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역 주민만 일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홈페이지에는 뭐만 나옵니까? 직원 정원에 의한 스트럭처만 나옵니다. 구조만 설명이 돼요. 조직도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뭘 뽑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기본적인 역량을 넘어가는 플러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뽑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뽑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복지론 책에서도 보면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복지 기능은 제도적 보편적인 기능과 자녀적 기능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녀적 기능이 결국 뭐가 됩니까? 미션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도적 보편주의적인 기능이 중장기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본 매뉴얼이 되고 있는 그 관리 시스템조차도 우리가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개인 수준에서 성과 지표는 뭐냐?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 역량, 외상후 성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죠. 위험을 인식한다. 자, 장애인 차별 뭡니까? 감수성입니다. 자, 인권 뭡니까? 감수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성평등법에 보면 제5조에 뭐가 나옵니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나오죠. 성인지 예산요. 그 인지가 바로 뭡니까? 위험 인식하는 거예요. 예. 자, 성차별에 의한 위험 인식.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성차별에 대한 위험 인식을 하지 않으면 양성평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종사자가 위기 대응 체계에서 어떤 위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 종사자는 당연히 인식을 하겠지만 누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까? 그 주변의 환경들이죠. 그 주변의 환경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환경이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대처 역량.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 누가 성폭력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강하게 버티고 이러지 말라고 분명한 어떤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그런 교육부터 다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뭡니까? 대체 역량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저거 해줘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땐 토요 근무를 하던 때였어요. 저는 장애인 고용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 중에 이상하게 토요일만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만 나오면 그분한테 그냥 터무니없이 맨날 깨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를 내는 직원들의 절반이 그분 때문에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토요일 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한번 그분을 두드려 잡았죠.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요, 우리 직원들이 그 누구도 3주를 제가 지켜봤는데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항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원봉사자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그렇죠? 자원봉사자가 왜 선생님입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도왔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면서요? 근데 그분도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참여를 한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권리의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제는 좀 깨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훈련으로 되죠. 감수성 교육훈련으로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외상후 성자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조정문 선생님이 앞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의 대부분이 뭡니까? 그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외상후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 수준에서 보게 되면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저건 이제 우리 대학 교수들이 각종 연구를 하면서 사회복지사 협회마다 많이 해줬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
협회별로 직능단체들이 저거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시설마다 지침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직 지침을 못 만들고 있는 시설이 더 많죠. 자, 우리 시설엔 지침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나머지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시설에는 매뉴얼이 있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다. 없죠. 여러분들 이런 게 서울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들은 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가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뭡니까? 이제는 보고 뺏길 거라도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는 저런 노력이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 리더예요. 리더의 몫입니다. 지시라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보자. 뭔가 얘기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역사회 수준입니다. 확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운동을요. 여러분들 그거 한 게 뭡니까? 협회가 아니래요. 사회복지사협회가 했고 오늘 뭡니까? 우리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보급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야 되냐면 직능단체입니다. 장애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노인요양시설협회, 뭐 중앙회 그런 데서 우리가 중앙회 뭡니까? 광주지회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러분들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저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계율을 갖다가 보게 되면 그럼 위기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만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종사자 위기 대응은 위기 문제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종사자 위기 예방, 그죠? 그 다음에 대응, 위기 상황별 대응, 그 다음에 위기 경험 종사자의 사후 관리의 단계별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블랙박스 모델로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면서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에서 이 문제가 뒷받침이 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위기관리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 저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체크리스트입니다. 저기 대해서 우리를 안전으로 뭔가 보호해주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죠. 여러분들 제가 그 신뢰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그 뭡니까 조직문화평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분들은 조직문화평가 자료를 갖다가 세 가지 문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자,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그냥 우리 호구지책으로 급여만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동료와 리더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협력에 대한 이 마음이 열리는 부분. 그래서 소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겠어요? 직무 만족?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려면 이런 위기 대응 체계가 있어서 내가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뭐 위기 예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이제 그만두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예. 자, 여러분들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청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장애의 어떤 차별에 노출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가장 큰 게 뭐였을까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였죠. 그죠?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였죠. 근데 그 권리 주장을 하게 됐던 그 상황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부분이 보면은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감수성 얘기가 나왔어요. 감수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어떻냐면은요, 발달장애인들은 부모들이 나섭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지금 기관들이 이 단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우리 광주에도 있죠. 그죠? 발달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있죠. 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이요, 비슷비슷한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자식을 낳으면 부모들이 어쨌든 자기 희생으로 길렀지 누가 그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돌보미가 지원이 되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뭡니까? 휴식이 지원이 되고 그런 시대에 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사회가 보듬어야 되는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물며 뭡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예,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까? 예, 설문조사를 했더니까 위드 코로나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동의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까 이제 뉴스를 보는 우리 집사람 얘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까지 그렇게 서로 믿을 수 있을까? 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젠 뭐냐면 2년 동안의 기간에 벌써 국민들이 지친 겁니다. 이제는 어쩔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 종사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기대응 체계예요. 위기대응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저는요, 시설장님들이 말씀을 못 해주시면 적어도 전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분들께서 얘기를 하면서 이젠 시설 단위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매뉴얼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침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우리 시설의 특성을 살려서 예, 직원들하고 뭡니까 동료들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가려는 노력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이게 그냥 교육훈련으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교육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노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근무 패턴을 보면 예,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때 퇴근하는 패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대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구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력 단절이 없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뭡니까? 이 보호 시스템이 보호책이 뒷받침이 되는 이 한 가지가 더 언적으로서 추가가 되고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스에 노출됐던 시점에 여러분들 홍콩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자치 그 어떤 그런 뭡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위인데 여러분들 홍콩의 보건국에서는요 사스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스에 대한 매뉴얼을 작년 12월 달에 우리 한국에 있는 한 장애인 단체의 지도자가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한국의 우리 보건 우리 복지부는 뭐 합니까? 이런 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하면서 뭐냐면 그런 매뉴얼이 공유가 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들을 가지고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우리 현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뒷받침이 됐을 때 우리가 일하는 터전이 분명히 뭡니까?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 얹어서 뭡니까? 오늘 첫 시간에 우리 사기를 북돋워줬던 그런 어떤 기운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면 여러분들 우리 일자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번 뒤를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방문 나가기에 앞서 필수사항 확인사항입니다. 어쩌면 재가 센터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도 보면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감염, 활동 정도, 거주지, 상황, 자연재해, 동거, 가족 구성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차량과 관련해서 쭉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보면서 저걸 그냥 100%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리 시설에 맞게끔, 우리 시설 특성에 맞게끔 조직 수준에서 저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후 관리입니다. 시설 차원의 관리를 보면서 이제 여기 보면 보고 및 처리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0가지 사항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대응은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개인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개인이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직 차원에서 뭔가 권위 있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며 결국은 뭐냐면 피해를 당한 종사자를 시설이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는 클라이언트 위기를 위기 대응팀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처리 방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 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기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접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공식적으로 짜임새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뒷받침이 돼서 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사자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시설 내에서는 결코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권리 주장도 좋지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시설 차원에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왜 저게 안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시설에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호를 갖다 우리가 받는다면 저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사건 처리 및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직장이다. 여러분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경우에 생기겠습니까? 팀에 대한 자부심은 어떤 경우에 생기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 세 가지가 다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이상의 뭡니까? 보람을 얻으면서 여러분들 그 조직에서 정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그 직장을 만드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한 어떤 조직 차원의 고민,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리더 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각별히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오늘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우리 조 대표님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그죠? 제가 오늘 운이 아주 나빴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교육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도모하여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